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초창기에 나오는 버전은 굉장히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삼성 스마트폰 초창기 옴니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옴니아 봤다고 해서 이게 스마트폰이 안 되는구나, 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허접한 모델들이 나오지만 점점 더 개선돼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는 아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네, 시장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가 이제 확실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또 뭐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렇죠? 네네. 일단 업황 분위기가 정말 이제 감산의 효과가 나고 가격이 좀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업황 상황 좀 달라진 거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재고 조정이 3분기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4분기 들어서 그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 모바일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0%대 정도의 상승률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대다수 시장 조사 업체에서 네, 네, 네. 지금 거의 30% 가까이 반등하고 있어요. 음. 네, 그만큼 지금 급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이제 또 갑자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수요처로 보면 세 가지 수요처가 있습니다. 일반 서버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 있고 PC 쪽이 있는데 네. 또 제일 이제 걱정되는 쪽이 중국 스마트폰 쪽이었거든요. 결국 모바일 수요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화웨이가 그 모바일 쪽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번에 자체 설계한 7나노 그렇죠. AP를 그렇죠. 기반으로 해서 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이제 시리즈를 내놨는데 메이트 60 시리즈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 네. 얘기할 때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네. 뭐 기술을 어디서 뺐느니 뭐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중국 다녀오신 분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사보려고 그랬는데 못 산다고. 맞아요. 아,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는 네네. 수요가 일어나면서 수요를 좀 견인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이제 중국 스마트폰 쪽은 거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화웨이의 공백을 거의 다 메우고 그동안 서로 이제 해피하게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고가 되게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는 거의 뭐 재고가 뭐 3주, 4주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주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웨이 신제품 출시 이후로 이게 빠른 속도로 재고를 리스토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의 판매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화웨이가 이제 부품 재고를 땡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자기들도 스탁을 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창고에 재고가 많이 줄어 있는데 갑자기 화웨이가 물건을 땡기니까 와 이거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네. 급속도로 땡기는 것 같습니다. 네. 화웨이가 쏘아 올린 공이군요. 반도체 업황 그죠? 좋아지는 게. 네, 맞습니다. 뭐 화웨이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일반 이제 PC 쪽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때 언택트 때 많이 샀던 수요들이 이제 네, 교체 네. 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또 AI 쪽에 그렇죠. 이제 AI 이제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네. 그리고 일반 서버 쪽도 이제 올해는 워낙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전부 생성형 AI 투자하느라고 일반 서버 쪽을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이제 그게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황 좋다 그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주춤거려요? 물론 뭐 하이닉스 올해 많이 올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최근 이슈들이 뭐 이번 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국이 주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이런 것도 슬금슬금 지네 업체만 준다든지 혹은 뭐 그 엔비디아가 중국 제품 팔려고 하는 것도 좀 미국 정부가 태클을 건다든지 노이즈가 좀 있던데요. 반도체 주가 주춤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웬만큼 그렇죠. 연초보다 다 많이 올랐죠. 올랐고 네, 네,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제 조정이 좀 있다가 네. 이제 11월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반도체 주가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못 그렇죠. 올라가는 이슈는 뭐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내적으로 양도세 이슈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이슈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12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이슈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어떤 반도체 관련 주들의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결국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에 관한 반도체 업체나 특별히 소부장에 투자하려면 이제 투자 사이클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올해는 뭐 어쨌든 감산을 해서 업황이 살아난 거니까 당연히 뭐 일부 말고는 투자가 부진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가면 투자가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반적인 투자는 많지 않은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아이템으로 보면요. 네. 이제 메모리는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쪽이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네. 쪽에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플러스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플러스가 되는 쪽은 D램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D램이 올해보다 한 2, 3% 정도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AI 네.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뭐 HBM이나 아니면 뭐 지금 그 DDR5용을 그렇죠. 위해서 주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 이제 구형 뭐 18나노, 16나노 설비를 네. 14나노, 12나노 설비로 바꾸는 그런 이제 보안 투자 쪽에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쪽 그 뭐 저기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이 올해 대비해서 한 두 자릿수 이하로 그 두 자릿수 이상 감소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든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투자는 많지 않지만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 굉장히 가파를 것 같거든요.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 성장을 보고 있어요. 그 메모리 반등이. 네. 그러면 내후년은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또 6개월, 9개월 요즘에는 빠르면 1년 땡겨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적인 전체 캐파의 투자로 보면 내년에도 반도체 산업이 투자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오히려 맞습니다. 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쪽으로 어쨌든 그 모멘텀만 본다면 그쪽으로 압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D램 그 전공정 쪽은 D램 쪽에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 보면 계속 좋아요. 그래서 AI가 올해는 이제 서버 쪽 AI 쪽에 많은 집중 투자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 엣지 디바이스 뭐 PC나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일부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관심 깊게 보면 또 투자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후공정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은 분명히 살아나는데 이 부문별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D램 메모리 D램 쪽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HBM 효과도 있고 낸드 쪽이 계속해서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낸드 쪽은 왜 이렇게 계속 약한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지금은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사실 HBM 효과가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HBM을 위해서 신규 라인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10K 그러니까 월 1만 장당 한 1조 원 정도 투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는 건 훨씬 돈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이게 기존 DDR D램 대비해서 면적이 한 2배 정도 커요. HBM이 낱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하면 기존 D램의 캐파가 한 40%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자동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네.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있고 기존에 뭐 18나노, 16나노를 뭐 또 14나노, 12나노로 전환하면 또 이게 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일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의 주요 수요처라고 보면 이제 우리 PC에 들어가는 SSD, Solid State Drive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eMMC라고 해서 Embedded Multimedia Card 아니면 UFS 같은 스토리지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네. 요 두 개가 뭐 그런 대로 뭐 근근히 이어왔지만 제일 안 좋았던 쪽이 서버 쪽에 들어가는 그 엔터프라이즈형 SSD라는 게 있어요. 이쪽이 거의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클라우드 그 서비스 CSP라고 하죠. 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이
거의 돈을 대부분 생성형 AI 쪽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서버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SSD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인 이제 서버용 SSD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낸드가 안 좋은 거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요게 서버 투자가 좀 살아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감산이 종료되는 시점을 본다 그러면 D램이 좀 더 앞에 있겠죠. 그래서 1분기 늦어도 2분기 초쯤에는 D램은 감산이 마무리될 것 같고 낸드 플래시는 한 2분기나 늦어지면 한 3분기 초까지도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가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D램이 돌아서고 낸드까지 돌아서면 실적은 눈에 보이는 실적 확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오팡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주가가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주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4분기 가격 반등폭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근에 관련 밸류 체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낸드 플래시 쪽으로 가장 또 익스포저 높은 쪽이 솔브레인이라는 업체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인산계 에천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해서 뭐 하이닉스는 고점까지 하면 80% 올랐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올랐, 그죠? 그렇죠. 거의 네. 두 배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8만 원. 우리 매일매일 주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엊그저께 하이닉스가 4% 빠진 날이 하루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못 가지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그죠? 하루하루 보니까 그 추세를 보면 여전히 HBM 관련주도 사실 좀 최근에 못 가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그죠? 올랐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걸 생각 안 하고 항상 나는 그때 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샀는데 주가가 왜 못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뭐 HBM이 중요한데 그런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하는 네네, 거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지금 D램으로 그런 공정 전환하는 쪽에서 요 얘기는 많이 시장에서 얘기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네네. 내년에는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뭐 18나노, 16나노에서 14나노, 12나노로 전환되는 게 뭐가 달라지냐? 네. 가장 크게 바뀌는 게 한 가지 기술이 있어요. HKMG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신규로 추가가 되는데요. 네. 요게 뭐냐면 우리 그 원자층 증착이죠. 원자층 증착 ALD라는 장비. 원자층 증착. 네, 맞습니다. 네. 원자층 증착이 잘 들어가요. 모르겠는데. 네. 그거 들어야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증착인데. 네, 반도체 증착은 분자 증착을 해요. CVD라고 합니다. 이제 화기상 증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착을 쓰는데 이제는 원자층 수준으로 방막이 얇아져야 되거든요. 증착에서 네. 업그레이드가 된 거구나. 맞습니다. 그게 신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장비가 이제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그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재 그 하이케이라는 머티리얼이 새로 들어갑니다. 뭐 하이케이라는 물질은 기존에도 쓰고 있어요. 지르코늄이라는 물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비싼 하프늄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 뭐 DNF라든지 아니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이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좋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그 어떤 테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HKMG 공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램 EUV 공정 수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기준으로 보면 16나노에서 EUV 마스킹 수를 한 장을 썼거든요. 근데 14나노로 전환되면 EUV 마스킹 수가 5배로 늘어납니다. 아, 2배도 아니고 네, 5배. 5장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EUV용 PR을 하는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영수 대표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니까 이 경향들을 미리 들어야 돼. 시장에서 정신 없어요. 뭐 챗GPT 알았어. 근데 HBM 하려 했더니 또 요즘 뭐 온 디바이스. 근데 테크 마이그레이션, HKMG 네네, 대표공법이죠. 맞습니다. HKMG.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뭐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내년에 이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군요. 장비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네? 기존의 라인을 아예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쓰고, 쓰고 네. 신규로 추가되는 장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ALD 같은 장비들입니다. 예. 그리고 테크 마이그레이션, HKMG 그쪽에서 주목할 기업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하셨어. 그럼 그쪽에서 또 장비와 소재. 네네. 예. 근데 이게 다 대부분 겹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쪽 하는 업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후공정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그쪽 기업 다시 한 번만
요 섹터 끝나게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장비 쪽은 아까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네. 원익 IPS 네. 같은 업체들이 이제 ALD 장비를 하고요. 네. 그리고 ALD 장비를 통해서 증착을 하는 물질, 네. 그게 이제 DNF, 레이크 머티리얼스 네. 이런 그 회사들이 소재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납품하고요. 네. 그 하이케이 소재를 ALD로 증착을 하는 거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스, 동진 세미캠. 네네 맞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 이제 네. EUV용 PR. 아, 이건 또 EUV. 네네. EUV 쪽으로.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마이그레이션의 단계 몇 가지가 있구나, 그죠? 네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네. 쭉 공정 가운데 네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냥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송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쓸 네네.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그렇죠.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집적이 필요한 네네. 뭐 아까 이제 증착 이런 게 새로운 장비가 그죠? 네네. 그런 거 바꿔 끼고 하는데 그게 이제 HKMG라는 게 있고 네네. 네, 그다음에 또 EUV 쪽이 있고 네네, 아,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EUV 쪽에서는 그러면 동진 세미캠이 EUV용 PR, 네. 포토 레지스트라는 소재를 납품합니다. 네. 아,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네. 이 소부장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일단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써보질 않잖아요, 장비를. 그죠? 그렇죠. 우리가 네. 뭐 포토마스크를 써보겠어요. 그죠? 네.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데다가 이게 분야가 워낙 많고 기업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정리를 해야죠. 네. 예.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그리고 내년 투자 그리고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주목할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HBM에서 이제 AI는 뭐 그 근간을 흐르는 그죠? 근간을 흐르는 맥이고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HBM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확 나왔어요.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디바이스 AI라고 해요. 그 디바이스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오는 디바이스에 장착된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저는 디바이스 AI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 원오브 댐이에요? 일단 이제 AI 발전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I라는 게 우리 챗GPT가 나온 지 한 1년 딱 됐잖아요. 네. 작년 11월에 나왔고 그 사이에 이제 챗GPT 효과 엄청난 쇼크를 일으켰죠. 네. 챗GPT가 오픈 AI가 챗GPT라는 엄청난 서비스를 내놨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따라가는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AI들이 모든 AI들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서버에서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개 변수라는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구현하려면 결국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데 컴퓨팅 파워는 결국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구현이 되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A100이라는 칩 1만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5조 개가 필요합니다. 5조 개의 데이터 시트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AI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 두 가지 요소만 계속 넣어주면요. 계속 좋아져요. 성능이. 근데 경쟁사들 AI보다 우리 AI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AI가 더 좋으려면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넣고 좋은 빅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최대 많이 어떻게 보면 없는 돈을 옛날에 뭐 소 팔아서 그죠? 네. 소 팔아서 애 학교 보내듯이 대학 그렇죠. 보내듯이 네. 우리 AI를 키우기 위해서 없는 돈 가지고 AI 서버 투자를 한 거예요. 올해는. 자 그러면 열심히 이제 올해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터 트레이닝 했어요. 자 데이터 트레이닝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 AI라는 아이가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을 내놔요. 그러면 그 추론을 하면서 서비스하고 붙어요. 그 서비스하고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디바이스 하드웨어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AI의 어떤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뭔가 질문을 입력하면 모든 컴퓨터 연산이 서버에서 진행이 돼요. 서버에서 진행이 되고 얘를 통해서 통신을 타고 와서 우리 디바이스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몰리면 너무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전기 소모도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추론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AI 반도체가 일부 탑재가 돼서 얘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서버에 있는 이 컴퓨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컨셉이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이 온디바이스라는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말씀하신 AI의 그 발전 과정 가운데 있는 거네. 그 단계로 온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그러니까 물론 학습 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긴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처럼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예. 거고 그 서비스가 장착된 하드웨어가 우리의 PC, AI PC나 스마트폰, AI 폰 최근에 삼성이 브랜드 그 상표 등록했죠. AI 폰, AI 스마트폰을 네. 상표 등록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AI 온 디바이스 AI 중에 핵심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가 정말 중요한 온 디바이스 A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수요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다 고성능 칩셋들이 필요하고 그 고성능 칩셋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된 재반 소부장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역시 좋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더 쉽게 예를 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소림사에서 무술 권법을 연말했어. 그죠? 네네. 체력도 날려나고 그죠? 모래에다가 손 빵 놓고 그렇죠. 철사장 같은 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이걸 실험해 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저작거리로 나가서 네네 맞습니다. 깡패들이나 시비 거는 놈들이랑 네네. 같이 그죠? 네. 착착착 하면서 그다음에 뭐 또 장비도 옛날에 그 이소룡은 이렇게 뭐라 쌍절곤이라 그랬나? 그렇죠. 쌍절곤 이런 장비도 사용해 보고 막 맞습니다. 이런 단계이군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쉴 때는 가서 다시 연마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도 또 해야 되지만 그죠? 맞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 것이며 무슨 장비가 필요하며 뭐를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AI가 학습 단계에서 추론을 가면서 결국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디바이스가 이제 붙는 과정이구나.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그 말단 디바이스에 붙을 수 있는 칩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그런 디바이스 자체도 중요하고 이렇겠네요. 네네.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예. 칩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프로세서보다 훨씬 더 최대한 게 AI 많겠죠. 그렇죠. AI 프로세서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냥 LPDDR이나 DDR5 같은 범용 메모리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 AI 온 디바이스 AI에 적합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고대역 그러니까 HBM은 아니지만 밴드위스가 넓은 메모리가 필요해지죠. 그럼 당연히 메모리 늘어날 거고. 그렇죠. 쌓던 넓히던. 맞습니다. 주문형 메모리가 이제 필요해지고 네. 그 굉장히 고용량의 주문형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메모리가 기존의 범용에서 스페셜티로 바뀌는 거예요.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실은 네.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가격 네.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이닉스가 왜 올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주가 퍼포먼스를 냈냐? 이 스페셜티가 바뀌는 이 흐름에서 위너가 삼성이 아니라 하이닉스였다는 거죠. 그렇죠. HBM 네. 중심으로. 지금 AI에 자기들에 맞는 주문형 메모리를 생산하려고 빅테크 업체들이 찾는 그 파운드리가 메모리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야.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판도 커지겠네, 그죠? 맞습니다. 기판도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단순히 이 AI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 우리 엣지 디바이스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빅데이터를 모으는 깔때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어떻게 모으죠? 카메라나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모으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도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영상 빅데이터를 모아서 또 서버로 쏴주겠죠. 그러면 깔때기를 잘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센서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 같은 센서들이 앞으로는 이제 디바이스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 재밌네. 네. 그러니까 디바이스 AI 하면서 사실 갈피가 잘 안 잡히거든요. 처음에 리너공업 뭐 이런 리너공업 무슨 상관 있어? 그 후공정 소켓 업체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모바일 쪽이 이제 치중돼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얘기한 그렇죠. 그런 말단의 단말 그 디바이스들이 중요해지게 되면 일단 이 전문화된 메모리, 그렇죠. 기판, 테스트 소켓, 센서,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 분야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면 네. 반도체 능동 소자죠. 그리고 수동 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능동 소자가 좋아지면 수동 소자 주변에 붙는 수동 소자도 좋아져야 돼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삼성전기, MLCC, 예. 사막 콘덴서 뭐 이런 회사들도 좋아지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학습 단계에서 추론으로 실제로 디바이스로 연결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PC 스마트폰이나 PC가 일단 개인들로서 먼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PC나 스마트폰 쪽, 네, 그 자율주행 얘기 좀 있다 하고 이런 쪽도 PC나 스마트폰 시장도
덩달아서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뭐 갤럭시 S24에 이제 삼성의 가우스라는 자체 생성형 AI가 적용될 거다. 그래서 네. 뭐 외국인하고 통화하면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네. 일단 온 디바이스 AI는 초창기에 나오는 버전은 굉장히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삼성 스마트폰 초창기 옴니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옴니아라고 해서 우리가 옴니아 봤다고 해서 이게 스마트폰이 안 되는구나. 에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로 약간 허접한 모델들이 나오지만 점점 더 개선돼요.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는 아마 스마트폰보다는 초창기에는 PC 쪽에서 좀 더 체감이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LLM이라는 모델 자체가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기를 많이 먹어요. 아무리 네. 라이트하게 해도. 네. 그래서 유선인 PC가 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텔의 메테오 라이크 같은 칩을 채택을 해서 AI PC를 구현하는 게 좀 더 낫고 그래서 AI PC가 내년부터 좀 본격화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정도에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AI가 네. 어떻게 체감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내년에 이제 PC를 팔 때도 보면 그죠? 뭐 지금은 PC를 팔 때 뭐가 장점으로 내세우나 뭐 해상도, 뭐 LCD 해상도, 뭐 요즘에는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전력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내년에는 뭐 AI가 AI 이제, PC 그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렇죠. 상품이 충분히 팔릴 수 있겠네요. AI 칩이 달린 PC하고 그렇지 않은 PC가 이 연동 속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가동 속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이런 업체들은 좋겠네요. 뭐가 이슈가 계속 있어야 새로운 상품을 팔고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야, 자율주행도 사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전 좀 주목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제 자율주행차가 내후년부터 레벨 3가 본격화돼요. 그러니까 2025년. 그렇죠. 네. 25년에 본격화되면 관련된 그 후방 산업들은 내년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관련된 반도체들이나 센서들이나 관련 이제 솔루션들이 상당 부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레벨 3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AI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AI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 서버하고 엣지 디바이스 간의 어떤 그 상호 어떤 연결이 중요한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진짜 AI 어떤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 국내에서 보면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카메라 쪽 센서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레벨 3 테슬라는 뭐 레벨 3라고 안 하긴 합니다. 네, FSD 버전 12가 왜냐하면 자기들 책임지기 싫어서 레벨 3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레벨 3부터 제조사가 책임이에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일단은 기술은 레벨 3인데 이제 서비스는 레벨 3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카메라가 기존에는 단순 뷰잉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카메라가 센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카메라를 하는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그리고 뭐 MC넥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제 훨씬 고성능 기판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해성 DS나 뭐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이 이제 주목받을 만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뭐 그 이슈들이 새롭게 튀어나오니까 새롭게 튀어나오는 이슈가 사실은 모든 이슈나 테마가 항속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반짝 있다 사라지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이게 테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네네. 저도 그렇게 여쭤보는데 오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다른 겁니다, 그죠? 네네. 저는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에 하나 올라갔던 테마가 아니라 네네. AI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맞습니다. 단계, 지금 맞습니다. 단계 그 단계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 말씀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뭐 늘 우리는 기업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조금 구별해서 관련주를 조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국내 소부장 업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AI는 커스텀 서비스가 필요해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네, 전부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왜 지금 AI 시대에서 메모리 위너가 됐냐면 SK 하이닉스는 커스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HBM이라는 커스텀 서비스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뭐 모바일 D램도 커스텀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요. 최근에 리노 공업이 왜 그 온 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을 했냐면
리노공업이 소켓 업체들 중에 가장 커스텀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커스텀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들이 니즈에 맞게 해준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예. 칩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치. 우리는 AI 반도체라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예. A사의 칩과 B사의 칩과 C사의 칩이 다 달라요. 근데 기존의 소켓은 어떻습니까? DDR5라는 거의 범용에다가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리노공업은 기존의 R&D용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R&D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어떻게 품종 다량이 많다.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필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리노공업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어떤 소부장 뭐 장비든 소재든 부품이든 그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체력과 인적 구성과 실력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회사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회사들. 네네 맞습니다. 포인트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네. 관련된 업체 쫙 하는 것보다 네네. 키 포인트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씩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부상한 회사는 리노공업이나 네. HPSP 같은 회사들 네.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미 반도체도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제 AI나 지금 시대는 뭐 그 과거 산업 발전 시대처럼 공장에서 얼마나 이 규격화된 걸 많이 찍어내고 얼마나 싸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특수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맞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삼성전자가 그걸 못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어떤 그 밴드 하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PBR 밴드로 보면 1.1배에서 한 2.2배 사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PBR 밴드가 거의 하단에 있고 SK 하이닉스는 최상단에 있어요. 근데 지금 외사계 보고서들 보면 그 타깃 프라이스 보면 하이닉스 더 높게 지금 막 20만 원까지 19만 원까지 보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업사이드가 많지 않죠. 맞습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못 한다는 거. 심지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예.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안 돼 있는 거죠. 관련해서 요즘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되는데 그거는 네. 이쪽에서 어느 쪽이에요? 일단 제주 반도체도 메모리를 이제 설계해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제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이 회사가 그렇게 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인지는 조금 이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이밴드위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대역 폭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 뭐 설계를 하는 회사지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만큼 실력이 있는지는 좀 검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이런 HBM AI 쪽을 치고 나갔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자존심이 구겨서 그죠? 하려고 하고 또 뭐 HBM은 엔비디아에다가 거기다 뭐 AMD 어젯밤 뉴스 보니까 뭐 이제 AMD 거 쓸 거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 기존 공정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한다. 네. 파운드리. 이거 메모리 쪽 얘기하는 거예요?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네네. 파운드리가 만들어진 네네. 가격 그러니까 파운드리 가격을 그동안 낮춘다. 계속 올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낮출 것 같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네. 이제 급한 게 다 해줬다는 건가? TMCS는 뭐 그 라인이 없다며. 네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하게 네,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첨단 반도체 쪽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예. 이렇게 첨단 반도체 쪽에서 이제 메모리 산업만 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경쟁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기존의 범용 반도체는 삼성이 제일 잘하죠. 뭐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HBM이나 주문형 스페셜티 메모리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HBM3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주변 여건들을 파악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뭔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기술이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2,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못했어요. 이제 그 사이를 메우는 데까지 시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HBM3E까지도 아마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얼마나 추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럼 적어도 내년 네. 상반기까지 그죠? 적어도 내년까지는 아마 하이닉스의 내년까지도. 우위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2원화 3원화를 못 해주면요. HBM 쪽 쇼티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신규 칩셋들이 HBM을 되게 많이 쓰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원화라는 건 그쪽에서 네. 공급을 못 해주게 되면 네. 하이닉스의 몸값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하이닉스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제 관련 업체들이 칩을 제대로 못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보면 이게 첨단 반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다 내재화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HBM도 있죠. 그리고 삼성은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그 iCube라고 하는 TSMC의 2.5D 그 구조의 그렇죠. 코어스라는 네. 공정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실제로 주도하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TSMC. 어떤 네, TSMC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쪽 연합군이 잘 돌아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삼성은 근데 삼성 혼자 다 하는 거고. 그죠? 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말만 나왔고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네. 올해만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년에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에 아니 대해서 삼성이 그동안 잘한 거잖아요, 그죠? 잘했죠. 법령은 잘했죠. 그러니까 잘했는데 법령. 이제 네. 판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반도체가 무너질 때도 그런 거잖아요. 아. 원래 기업용 메인프레임 시장이 메인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PC 시장으로 바뀌는 퍼스널 컴퓨터 시장으로 바뀌는데 적응을 못해서 일본이 몰락한 거잖아요. 야 삼성전자는 네. 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인데 SK 하이닉스가 하면서 삼성이 뛰어들어가지고 뭐 곧 따라잡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삼성은 주가 못 올라갔으니까 업사이드가 많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상당히 위기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네. 사실 올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네.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저도 거의 반도체를 17년 정도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네. 정말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저의 고정관념을 정말 깨부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삼성이 앞서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구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 디램 점유율이 마켓시어가요. 올 1분기가 두 회사 간의 차이가 18%였어요. 네. 3분기에는 4.4%로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조만간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심지어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거 HBM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HBM 포함한 게 아니라? 네,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삼성이 정말 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당황스럽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뭐 삼성을 네. 디스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아, 예, 그 절대 그러니까 아니고. 이 네. 시장의 구도를 그죠. 뭐 그건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데 뭐 어떻게 제가 뭐 그러니까요. 디펜스 해줄 수도 없어요. 네,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어떤 선단 공정에서는 이런 경쟁 구도가 있고 그리고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죠. 구형 공정. 여기서도 지금 시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만에 보면 UMC나 그리고 VIS, PSMC라는 이제 그런 레거시 파운드리를 하는 업체들 있죠. 레거시 파운드리 하는 업체들이 작년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여기는 이제 네. 디램 아니고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작년에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때 그 쇼티지 나서 엄청 돈을 벌었는데 내년부터 중국에서 28나노 이상급 레거시 파운드리가 32개가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32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팹이. 예. 공장이. 네. 그것도 구형 공장을요. 중국에서. 네, 대만이 중국에서. 아니고. 네, 중국 정부가 돈을 대서 만들어지는 중국 내 레거시 팹이 32개예요. 그러면 이쪽 경쟁이 시장이 치열해지는구나. 거기서. 완전 레드오션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업체들이 가격을 빠른 속도로 낮추고 있고 아마 국내 DB 하이텍이나 키파우드리즈 같은 업체들도 가격을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말 이제 치킨 게임의 어떤 신호탄이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파운드리도 쉽지 않네 그러면 삼성은 그죠? 뭐 삼성이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는 선단 공정이 주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한데 뭐 DB 하이텍이나 키파운드리즈 같은 업체들은 좀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TSMC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단 공정식이니까 이 지금 그런 파운드리의 레드오션에서는 좀 비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TSMC도 그 레거시 공정은 타격을 보는데요. 근데 이제 TSMC는 이런 시장 상황을 알고 5나노 이하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 쪽은 수요가 좋고 가격을 그렇게 낮출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레거시 공정의 어떤 피해 부분을 선단 공정으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내년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두 자릿수 성장하는 회사가 거의 TSMC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우리가 지금 이 주제는 어쨌든 AI가 가져온 변혁에 있어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보다 삼성전자의 위기 이렇게 자꾸 그죠? 왜냐하면 AI 시대에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AI 시대가 안 왔으면 네. 계속 그냥 삼성은 잘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AI 시대에 대응을 못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사실 어려우면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가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죠.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누가 선견적으로 했던 아니면 운이 좋았던 운이 좋았던 뭐 있었던 사람을 안 잘라서 가지고 왔던 그쪽 구조조정을 안 했던 그렇죠. 결국 그쪽에서 지금 주도권 많이 잡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죠. 와, 그런 충격적인 게 정말 디램 쪽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바뀔 수도 있다.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오른 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는 이제는 뭐 가정이긴 하지만요. 관심 꺼야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서 편견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오히려 편견도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올해 정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가장 큰 뼈아픈 실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시간 좀 돼서 HBM 쪽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첨단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죠? 네네. 핵심이 HBM인데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들이 쭉 올랐다가 이제 좀 너무 올른 거.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3분기 실적 쇼크처럼 해가지고 실적 안 나오네 지금 이거 내년에 나온다고 이러면서 사실 좀 고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저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고 HBM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타이밍이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밸류가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렇죠. AI 서버 쪽이 저렇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게 더 이상 어떻게 성장하지? 예. 라는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AI 혁명의 사이클 특징 자체가 모두 속도전이에요. 그렇군요. 모든 게 속도전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군요. 모바일 혁명 때는 3년 4년에 벌어질 만한 사이클들이 막 1년에 압축돼서 일어나요.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나오려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2년은 있어야지 나와야 되는 키워드들인데 벌써 왔죠.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3D 패키징이 돼야 돼요. 3D 패키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의 2.5D의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에다가 3D 패키징 수요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D 얘기하고 네, 2.5D 이제 막 진행되고 있고 2.5D를 위해서 지금 HBM 투자를 내년에 2배, 3배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3D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아주 뒤에 있는 것들 땡겨서 내년에 다 몰아넣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업사이클이 커지면 그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핵심 공정이 두 개예요. 반도체 웨이퍼 구멍을 뚫는 TSV,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같은 시각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네네. 칩을 두 개 붙이는 거. 그러니까 TSV하고 칩을 붙이는 게 핵심 공정인데 칩을 붙이는 쪽에서 탑을 먹은 거예요. 한미 본딩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게 서멀 컴프레스라는 이제 그 열압착 본딩 쪽에서 기존의 업체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뜬금없이 국내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나와서 그냥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3D 패키징에서도 똑같은 수혜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이제 밸류 비싸다 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럼 뭐 2차 전지도 뭐 기대감 땡겼을 때는 뭐 맞습니다. 80배 뭐 그죠? 그렇죠. 뭐 아마 LG 엔솔도 한 80배 갔을 게 있을 거예요. PR이 그죠? 뭐 보통 100배까지 그러니까 오시팅 하긴 하죠. 네. 100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HBM 관련 좋긴 한데 뭐 PR이 50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5, 60배 그랬는데 그죠?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후공정 쪽에서 ASML 같은 업체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광 장비를 독점하는 ASML 그렇죠. 같은 회사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이어가야겠네요. 네, 뭐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밸류 부담이 없다. 뭐 지금 그러니까요. 사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렇죠. 산업적인 측면하고 또 주가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측면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이제 투자에 잘 녹여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아까 이제 이런 IT의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네네. 반도체 얘기할 때도 그 4단계인가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AI만 보더라도 지금 AI의 그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서버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지금 속도전으로 디바이스와 빨리 만났는데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데이터 트레이닝 측면에서 보면요. 예. 일단 제가 근본적으로 AI가 왜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스케일링 로우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로우는 컴퓨팅 파라미터를 늘려주면 계속 선형적으로 좋아져요. 성능이.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거예요. 얘가 느닷없이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비선형이구나. 네, 처음에는 뭐 질문을 하면 답변 오는 게 허접해요. 근데 한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정도를 넘어가면 얘가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져. 갑자기 똑똑해져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건 머신러닝으로 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 뭐 기술 같은 거 운동선수 할때 보면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1시간 하면 요만큼 기대학 늘고 2시간 하고 그다음에 한참 정체돼 있다가 그게 쌓이고 계단으로 쌓이고 펑 뛰는 맞습니다.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AI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스케일링 로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많이 갖다 놓으면 우리 AI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동안에는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좀 쉽게 갖다 썼어요. 그동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근데 이게 여기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기존에 빅데이터를 생산하던 그 어떤 크리에이터들이죠. 크리에이터들이 IP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최근에 헐리우드 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창작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했는데 얘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IP에 대한 권리를 달라. 근데 빅테크 업체들은 내가 뭘 가지고 공부했는지 다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MP3 플레이어 나왔을 때 처음에 다 공짜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다 돈 주고 샀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빅데이터를 이제 조달하는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빨리 안 하면 나중에 점점 더 비싸게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빅데이터에다가 독을 풀어요. 예. 크리에이터들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인지를 못 하는데 여기에 그림 같은데 픽셀에다가 그 사람이 못 알아보는 굉장히 독을 풀어 놨는데 이걸 가지고 AI가 학습하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바보가 되게 예, 바보가 돼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내고 그렇지. IP를 사가지 않으면 독을 풀어버릴 거야. 예. 그러니까 해독제를 같이 그렇죠. 사. 이런 흐름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핵 개발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쉽게 개발했는데 지금은 또 돈 많이 든다고 난리지만 나중에는 훨씬 많이 들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혁명의 사이클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데이터 트레이닝하고 바로 또 온 디바이스 AI로 가고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게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학습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상업화가 돼야 되고 응용이 돼야 되니까 디바이스를 네네.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 만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만나면 디바이스를 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또 좀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이제 그런 IP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 트레이닝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언어만 얘가 학습한 거예요. 언어를 학습하고 그다음 뭘 학습해야 되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멀티 모달을 학습해야 됩니다. 사람처럼 오감을 익혀야 돼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AI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습 수요가 또 있어요. 네, LLM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몸이 생기죠. 레벨 3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움직이는 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운동지능이라고 하죠. 네.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네. 그렇죠.
그걸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해야 되죠. 그럼 네.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또 뭘로 해야 됩니까? 반도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AI 혁명은 많이 남아 있고 투자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시대를 우리가 참 사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흥미롭고, 그죠? 한편으로 무섭고 네. 무섭고 또 축복이고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뭐 우리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태어났다고 하면 뭐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죠? 뭐 눈에 잘 되게 더뎠을 텐데 그쵸. 지금 뭐 정신없는 세대에 살면서 정신도 없지만 생각할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렇지만 투자의 기회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세상 변화 속도가 멀미가 날 정도죠. 네. 네, 그러니까 멀미약 없이 주식을 사야 되나? 오늘 반도체 관한 또 깊은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